윤미향 당선인은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매입을 할 때는 시세보다 비싸게, 너무 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비싸게 매입한 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태곤 실장님, 이게 오늘 아침 조금 전 인터뷰거든요. 오늘 조간신문들이 시세보다 비싸게 산 것 같다라는 지적을 했는데도 윤미향 당선인은 시세보다 비싸게 사지 않았다라고 조금 전 주장을 했거든요. 비싸게 사지 않았다가 아니라 비싸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재밌다기보다 이게 일이 자꾸 커지는 게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얼마에 샀고 또 이 집이 실은 누가 지었는데 그걸 누굴 통해 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됐고가 지금 막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들어서서 취재를 시작한 언론들이 추적 보도를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수원 지역의 지역신문을 운영하고 계시고 또 그때 이제 그 수원 지역의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쪽하고 잘 아는 안성 지역의 지역신문을 운영하는 분이 중간 내가 소개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됐다라고 두 분이 다 보도를 했고 또 안성 지역의 그 지역신문을 운영하던 분은 지금 이제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고 또 그 집을 판 사람은 그 신문의 운영위원장이었고 다 그 아는 사람들의 관계에 있었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펜션으로 뭐 사용하고 이런 것도 그때 뭐 지금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어떤 블로거가 갔다 왔는데 이 집 참 좋더라. 되게 넓어서 우리가 고기도 구워 먹고 즐겁게 놀았다. 펜션으로 썼다고 어떤 블로거가 그리고 거예요? 그 누가 이제 여기 그럼 어떻게 연락해야 됩니까라고 여기다 연락하시면 됩니다라고 댓글에 남겨놓은 게 윤미향 당선인하고 휴대폰 번호.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막 말하자면 초기의 프레임이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보수 언론, 뭐 친일 세력이 사사지 털어가지고 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도 처음에 이제 강력하게 이렇게 반격을 했던 것보다는 좀 해명 쪽으로 가는 것 같고 앞으로 이 일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정의원에서 유일하게 사과 비슷하게 한 것이 윤미향 당선인의 아버지가 관리인으로 있으면서 급여를 받았다. 뭐 제가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다 다르지만 저는 이제 상주 관리인이 120만 원 한 달에 받은 거는 그렇게 고액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분들의 해명을 보면은 2018년부터 쉼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50만 원으로 깎았다. 이건 그러니까 큰 돈을 안 받았다라는 식의 해명인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2018년부터 쉼터 사업이 잘 안 됐다? 그럼 그 전에는 사업이 잘 됐다라는 뜻인가? 쉼터 사업이라는 게 뭐지? 쉼터 사업이 쉼터 뭐냐? 사업을 통해가지고 그러면은 돈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급도 주고 뭐 이랬다라는 뜻인가? 이게 뭘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꼬이는 형국이에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첫 번째 논란은 왜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라는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짚어봤고 아는 사람끼리 집을 주고 팔았다라는 논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논란은요. 이 쉼터가 정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서 정말 쉼터로 쓰였느냐. 방금 윤태곤 실장이 문제 제기해 주셨던 그 부분의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 먼저 이용수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근데 내가 속이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쏘을 거다. 이 위안부 문제 해결하고 갔으면 뭐를 하든 간에 나는 상관없어요. 30년을 같이 일했는데 이거는 아니다. 해결하고 가야 되잖아. 요즘에는 내가 지금 사는 게 아니고 진짜 죽겠는 더 힘들어요. 내가 와 선노예입니까? 그 더러운 선노예를 하지 말라고 대목하면 내가 그렇게도 이 많은 인간들이 듣지 않고 선노예라고 이제 그거 역사관 앞에다가 붙이 나왔어요. 이용수 할머니의 발언이었습니다. 과연 그 쉼터가 할머니들 위해서 쓰였냐? 할머니들 없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요. 오늘 한국일보 기사 내용 소개해드립니다. 2013년 11월에 개소식 당시에 피해자 할머니 4명이 참석했는데 실제 쉼터에 머문 할머니는 그 4분 중에는 없다. 참석자 중 유일한 생존자 길원옥 할머니가 마포구 평화의 우리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고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내년 여름 하루 이틀만 할머니들을 봤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쉼터로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다라는
인근 주민의 인터뷰 내용을 한국일보는 보도하고 있고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쉼터를 펜션처럼 이용하던데? 라는 주민들의 증언도, 인터뷰 내용도 오늘 담겨 있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가 A씨는요, 언론 보도 보고 안성에 쉼터가 있다는 걸 알았다. 고 김복동 할머니가 미국에 왔을 때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김 할머니는 개소식 때만 동원되고 실제 이용은 못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더욱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요, 몇 장의 사진들 때문입니다. 이 쉼터에서 정의원 측이 이른바 술과 일본 과자들을 차려놓고 일종의 행사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술, 맥주, 소주 등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본산 과자로 보이는 도데카이 라멘 치킨 맛이라고 적힌 과자와 순수 국내산 이모 캠피라고 적힌 일본 과자가 안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과자 먹는 게 크게 문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의원 측이 지금까지 해왔던 발언과 활동들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에서 일본 과자들을 올려놓고 술과 이른바 소주와 맥주를 먹는 것이 적절하냐의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시 보더라도 일본어가 분명하게 쓰여있죠. 도데카이 라멘 치킨 맛, 순수 국내산 이모 캠피, 두 가지 다 일본 과자로 보이는데요. 네티즌들은 과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뭐라고 반응을 보이고 있을지도 오늘 동아일보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피해 할머니 쉼터에서 활동가들이 술판을 벌이는 게 말이 되느냐, 최소한 거기서는 일본 과자와 술은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오늘 동아일보 기사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아 대변인,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쉼터, 다소 비싸게 구매가 됐더라도 할머니들이 정말 저곳에서 행복하게 쉼을 가질 수 있었다면 이렇게 논란이 되진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이십니까? 일본 과자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비판을 하더라도 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그 고통을 전 세계적으로 알렸다는 이 정의원이 했던 업적에 대해서는 훼손을 시키면 안 돼요. 근데 국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 푼 한 푼 모았던 돈들이 혹여 잘못 쓰였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많이 생기고 나니까 그런 허탈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언제라도 빨리라도 저는 윤미향 당선인이 이를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전에 저희가 화면 보였지만 저 사진은 윤미향 당선인이 SNS에 본인이 올렸던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2016년 정의원이 저 쉼터에서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을 하면서 맥주와 저런 과자를 놓고 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라고 우리 네티즌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윤미향 당선인은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2017년에는 언제쯤 우리는 식민지에서 해방될까? 이런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2017년은 본인의 그 SNS에 언제쯤 우리는 식민지에서 해방될까?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2016년에는 알게 모르게 저는 저게 뭐 의식적으로 일본 과자를 갖다 놨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무의식적으로 갖다 놨을 개연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소의 삶에서는 나는 손등 까만색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다니면서 실상은 하얀색이었던 거예요. 그게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혼돈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빨리 해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앞서 봤던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당시에 이미 마포와 경기도 광주에 비슷한 유사한 쉼터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근데 하필 경기도 안성까지 가서 개소식의 참석자는 할머니들 4분밖에 참석하지 않는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몇 년이 계속 흘러왔는데 할머니들은 정작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이런 쉼터를 어설프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금 의문을 품고 윤미향 당선인께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